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신문들이 이제 기사로 다루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시죠. 매일경제신문입니다. 일단 3명의 이 후보가요, 어제 대전에서 열렸는데요. 충청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연설하기 직전에 이 당원들에게 여러 가지 이 손을 흔드는 모습인데 보시면 이 기호 순대로 섰습니다. 1, 2, 3인데요. 이렇게 좀 양복 상의를 벗은 모습 2명, 그리고 여기 김진태 의원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등장을 했습니다. 독특한 복장이었습니다. 일단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당 빅텐트 강조한 황교안, 그리고요 오세훈, 황교안 나오면 수도권은 필패다. 이렇게 어제 얘기들을 했습니다. 첫 합동연설의 현장을 가보니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문재인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합동연설에서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이 한 말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과제는 바로 통합입니다. 우리 당부터 하나가 돼야 합니다. 자유우파 진영 모두가 자유한국당의 빅텐트 안에 똘똘 뭉쳐야 합니다. 저는 당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만들겠습니다. 저 황교안 어떠한 개인적 욕심도 없습니다. 자유우파의 대통합에 이 한 몸 바치겠습니다. 내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화두가 된다면 우리는 또다시 필패입니다. 국민 눈에는 우리가 불행했던 과거가 생각나기 때문입니다. 불행하게도 두 분을 보면 어쩔 수 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총선 필패입니다. 예, 두 후보의 아주 그냥 힘찬 연설, 그리고 김진태 의원의 경우는 앞선 순서에 저희가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이번 순서에는 제외됐습니다. 자,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당 당권 준하줄 어제 첫 합동 연설을 했습니다. 황교안은 통합, 오세훈은 탈박, 김진태는 친박. 통합, 탈박, 친박. 어제 이 세 후보가 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이렇게 키워드로 뽑았네요. 내용 자세히 보시죠. 여기 밑에 더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우파 빅텐트를 만들어서 뭉쳐야 한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오세훈, 과거 떠오르면 총선은 필패다. 박근혜라는 이름이 떠오른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총선 얘기를 또 했고요. 김진태, 촛불 때 당 지킨 사람 누군가. 본인만 지켰다. 또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지금 5.18 모독 관련 이런 혼란 속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당대표 경선의 최대 변수는 뭐라고 보십니까? 여러 가지 변수 있지만 우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존재? 이거 아닐까요? 제가 보기에는 친박이냐 아니냐, 또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를 거론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청중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표현이 친박, 비박 나오는데 이번에 또 배박까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슬쩍 던진 거는 황교안 전 총리에게 나를 잊으면 안 된다. 또는 나를 밟고 넘어가면 당신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렇게 살짝 봤어요. 의자와 책상 얘기가 나온 그렇습니다. 건가요? 수임번호 얘기한 것도 그럴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번 지금 화면에 나왔듯이 저런 장면이 물론 대전에 있는 한밭체육관에 제한돼 있는 인원, 당원들만 모여 있는 곳이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나 특정 지역을 먼저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합동 연설회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지금 새 후보들의 대표가 되겠다는 새 후보들의 모습이 과거에 70년대 장충공원에
대중들을 모아놓고 호소를 하던 대통령 후보들과 너무 유사해 보인다. 호소와 자극적인 언사와 감정에 매달리는 너무 옛날 모습 아니냐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은요. 대중들과 만날 기회가 없는 시절에 그다음에 언론이 자기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도 못 해주고 심지어 왜곡했을 때 그럴 때 대중들을 모아놓고 저렇게 자극적이지고 또는 감성적으로 또는 뭐 호소하는 이런 방법인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그런 시절이 아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에는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정한 6차례 TV 토론회 중에 첫 토론회가 그렇죠. 오늘 열릴 겁니다. 오늘 첫 토론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토론회도 아마 전 뭐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말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이 잘 지적을 했던데요. 자유한국당 대표든 최고위원들의 이 경선 과정에는 대안이나 비전이나 정책은 없고 오로지 이념과 상대에 대한 공격. 상대는 뭐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금 뭐 자유우파 진영의 통합을 호소하듯이 뭐 현 정부든 또는 뭐 본인들이 얘기하는 좌파든 뭐 일정한 상대가 있는 거죠. 그에 대한 공격이 지금 난무하고 있지. 앞으로 내가 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어떤 정책과 비전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잖아요. TV 토론회에서 과연 그런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 TV 토론회조차도 저런 자극과 호소와 감정에 기초하는 얘기들만 난무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의원님. 네. 원래 전당대회는 그 당이 가장 주목받는 현장이고 때입니다. 그 시기인데 이번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가 뽑히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른바 주목받는 효과, 컨벤션 효과가 뭐 유야 무야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처음에 후보들이 사실 황교안 후보가 출마하기 전에 그때는 좀 잠잠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황교안 후보가 이제 입당하고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제 들썩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소위 구도가 많이 이제 변했는데 그 8명의 후보 중에 처음에 5명이 이번에 드랍을 했는데 이것도 사실은 황교안 후보의 이제 소위 말하면 그 대세론이 되면서 드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비용이 1억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간이 27일까지 굉장히 짧죠. 그래서 고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교안 총리의 대세론이 뭐 TK 또 PK 부울경에 소위 잡히면서 이분들이 드랍을 했다고 사실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 말한 드랍이란 불출마를 말씀하신 거죠? 불출마를 했는데 이제 불출마를 했는데 이분들은 사실 그런 이유가 있고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물러나면은 이제 정치권에서 영원한 퇴출 이것을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이렇게 색깔을 조금씩 달리하는 후보들이 되도록이면 많이 나와서 우리 당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리고 조금은 치열해지는 소위 말하면 양강 또 삼강 후보를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전 포인트들도 있고요. 또 주장하는 바도 다릅니다. 그리고 두 분이 오늘 저 연설에서도 보셨다시피 서로 굉장히 컬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어차피 컨벤션 효과라는 것이 길어야 하루 이틀이고 또 특히나 이번 같이 북미 정상회담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효과 그러니까 소위 말해 효과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이제 야당으로서 지금 문재인 정부를 진정성 있게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야당이 다시 살아나는 계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뭐 컨벤션 효과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하고요. 저도 지금 저 장면을 보면서 뭐 70년대, 60년대 이러는데요. 이거는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좁은 장소에서 자기를 그 당원들 앞에 아주 짧은 시간에 뭐 보통 7분, 뭐 10분 내외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호소를 해야 되니까 또 큰 목소리로 해야 되니까 저런 어떻게 보면 저도 저렇게 합니다. 지역에 가면은 저렇게 하는데 적어도 좀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도 저도 듭니다. 그러나 또 SNS라든지 지금 뭐 TV 토론이라든지 또 1인 방송이라든지 이제 매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런 거 플러스 약간 전통적인 거 플러스 또 지금 현대 지금 시대에 맞는 방식들이 같이 이렇게 접목이 돼서 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 부분은 조금 아직까지는 저도 조금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알겠습니다. 이해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재 의원께서 지금 원내대변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전당대회, 한국당 전당대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준비해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그래서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강병원 의원은 다른 정당 얘기긴 합니다만 지금 뭐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보고 계신 거 아닌가요? 강병원 역시 지금 원내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딴 정당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계실 텐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저는 참 이렇게 좀 안타까운 게요. 그 홍준표 전 예. 대표도 나오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마 왜 불출마를 했을까? 약간 예. 아쉬움이신 거네요. 과거에 특활비를 좀 모아놓으신 게 있으실 것 같은데 1억을 마련 못하셨나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결국 이 세 분을 보면은 뭐 배박이냐, 친박이냐, 탈박이냐 이 싸움을 서로 누가 선명하게 하느냐 싸움 같아요. 여전히 이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 그늘에서 못 벗어나고 그 박근혜 대통령에게 구애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한국당 전당대회 당권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른바 박타령을 하고 있는 거냐 이 말씀들을 하시더라군요.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아까 우리 윤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말 이렇게 이 보수가 어떻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보수의 가치, 우리 이렇게 나가자라는 얘기들이 전당대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텐데 나는 박근혜를 배반하지 않았다. 나는 뭐 박근혜를 뭐 지키겠다. 그리고 뭐 박근혜 있으면은 뭐 총선 필패한다. 이런 얘기들이 전당대회에서 중심이 돼서 얘기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또 하나는 뭐 대세론으로 황교안 전 후보가 등장한다고 하는데 시중에 그런 말들이 요즘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황나땡. 황교안이 나오면 땡큐다. 이런 말이 있다. 누구한테 땡큐입니까 그게? 뭐 민주당한테 땡큐. 그런 모양입니다. 황나땡이란 말이 있다는데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탄핵 총리라고 홍준표 대표가 공격을 했던데요. 그 탄핵 총리라는 말을 절대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통합을 얘기를 하는데 너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좀 무지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저 지지자들 수백 명 모였는데 아마 제가 봐서 태극기 부대와 가까운 분들이 좀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김진태 후보한테 그렇게 열광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태극기 부대하고 싱크로율을 높여가는 것은 저는 한국당의 미래를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다. 빨리 벗어날 때만이 정말 이렇게 여야가 있고 진보와 보수가 한국 정치를 함께 이끌어가게 되는데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자유한국당이 어떤 자리매김을 해야 될지 정말 중요한 전당대회인데 지금 펼쳐지는 모습은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김종재 의원께서 곰곰이 듣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할 말 많죠. 예. 사실 짧게 시간 드리겠습니다. 뭐 반론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박타령이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번에 유영아 그 변호사의 이야기도 우리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확인한 발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추측이고 그렇죠. 추정일 뿐입니다. 추정과 해석이 추정과 많습니다. 해석이죠. 해석일 뿐인데 지금 저는 이 전당대회 사실 저 뭐 여러 가지 말 중에 딱 한 단어로만 언론에서 계속 언론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박근혜를 계속 이 친박 프레임 또는 비박 프레임으로 할까라는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실상 저는 당 안에 있지 않습니까? 당 안에 있으면은 그렇게 친박, 비박, 뭐 무슨 배박 이런 박타령 전혀 없습니다. 지금 경제가 이렇게 박타령은 없다. 안에서 보면 이렇게 박타령이 경제가 아니다. 엉망진창되는데 지금 타령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저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입니다. 국민. 지금 뭐 오늘 뉴스에도 여러 가지 나왔지만 경제가 엉망이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 구실을 지금 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저 절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뭐 선거에 있어서 일정 정도 자기 주장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은 빨리 대표 체제를 야당의 대표를 빨리 뽑아서 야당이 하나가 돼서 그야말로 국민의 목소리 듣고 정말 가장 튼실한 건실한 그런 야당 역할을 하는 그래서 좀 경제 살리고 국민들 좀 편하게 살게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게 이번 전당대회의 메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이 하면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아무튼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